수학적 귀납법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보통 뭐 첫째 항의 값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첫째 항의 값, 보통 이걸 트리거라고 해요. 트리거. 그래서 두 항,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꼭 이웃하는 두 항이 아니어도 돼요. 이웃하는 뭐 세 항 이상도 됩니다. 두는 꼭 아닙니다.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은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수열은 이제 일반항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로 상수다. 그럼 공차가 D 등차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거는 뭐예요? 등차 중식이죠.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귀납적으로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식은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이면 A1만 딱 얼마인지 주어지면은 정의가 되는데, 이웃한 세 항 사이 관계식으로 정의되면은 A1하고 A2를 줘야 진압적으로 정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트리거가 최소, 이거는 세 개의 식으로 있으니까 최소 두 개 항을 알아야 그 다음 항이 구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알아야 이게 이제 요 점화식이 불이, 이걸 보통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 불이 확 붙으면서 전부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등비수를 같은 경우는 뭐예요?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즉 an분의 an 플러스 1이 r, 상수로 일정하다. 범위가 r인 등비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등비 중앙식이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것도 등비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얘는 초기 조건이라고 하죠. 초기 조건. 트리거가 한 개, 초기 조건이 두 개 있어야만 점화가 되는 점화식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두 개 있어야 잘 수열이 정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보통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상수면 등차 수열이에요. 상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n에 대한 식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방식은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인데, n에다가 1, 2, 3부터 n 빼기 1까지 다 대입해서 각각을 대입하여 변기에 더한다. 그럼 중간이 싹 지워지면서 an이 구해지고요. 아니면은 an을 a1부터 f1 더하기 f2 더하기 f1 빼기 쭉 더해서 요거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1번이나 2번이나 다 똑같은 뜻인데, 뭐 무슨 소리냐면은 점화식에 1을 대입하면 a2는 a1 플러스 f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 a3는 a2 플러스 f2가 됩니다. 그렇죠? 얘는 뭐 3도 대입해볼까요? 그럼 a4는 a3 플러스 f3이 돼요. 쭉 해서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하면 an은 an 빼기 1 플러스 fn 빼기 1 돼서 변기에 다 더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양쪽에 같이 있는 건 전부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좌변에 an만 남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f1 더하기 a1부터 남아있죠. a1 플러스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해서 fn 빼기 1인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fk,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요식 이렇게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요식을 외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이게 상수면 등비수열이에요. 그렇죠? 이거 상수가 아니라 이게 n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n이 1, 2, 3, n 빼기 1을 다 대입해서 변끼리 곱해버리는 겁니다. 곱하기니까. 그래서 a는 뭐예요? a1부터 f1, f2, fn 빼기 1까지 다 곱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그다음 수학적 기납법.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성립함을 다음 두 가지를 보여서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한 명제는 P1, P2, P3, P4 뭐 P1억까지 증명했어요. 그렇다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증명이 된 겁니까? 아니죠. 1억보다 큰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수는 개수가 무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성으로 증명하는 거는 증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n이 1일 때 명제 P, n이 성립한다고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계산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p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pk가 성립하면 pk 플러스 1도 성립한다는 요 명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마치 위에 저마식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P1이 성립하니까 P2가 성립하고, 그럼 P2가 다시 P2가 성립하니까 P3이 성립하게 되고, P3이 성립하니까 P4가 성립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연수에 대한 명제도 증명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1번 보면은 수열 AN이 A2는 2A1, AN 플러스 2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 2, 3. 이때 A12, 20이다. 이때 AU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봅시다. 이게 지금 점화식을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점화식을 보면은 지금 2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 플러스 AN, 이게 등차 중앙식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AN이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A2가 2A1이고 A12, 20이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AL로 하면 됩니다. 등차수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A2는 A 플러스 T잖아요. 근데 이게 2A래요. 그래서 A하고 D가 같습니다. 그렇죠? A하고 D가 같고요. 그럼 A10은 A 플러스 9D인데 A하고 D가 같기 때문에 그냥 10A가 20이야. 그래서 A도 2고 D도 2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N은 뭐예요? 그냥 2N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6은 얼마예요?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풀이에요. 알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형 2번 볼게요. 대표형 2번 보면은 일단 A2가 2고 A5가 53이다. 근데 이런 식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화식을 당연히 해석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된 수열 A에 대해서 AK가 2 곱하기 3의 10제곱 성립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점화식을 해석을 하면 이게 지금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크로스로 곱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예요? 아, AN이 뭐예요? 등비술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등비 중앙식이니까. 그러면은 A2가 2고 A5가 54니까 나누면은 R의 세제곱이 27이에요. 그래서 R이 3이고, 그럼 초항 A는 뭐예요? AR이 2니까 3분의 2인가요? 그쵸?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N은 뭐예요? 초항 3분의 2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n 빼기 2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그러면 AK는 뭐예요? 2 곱하기 3의 k 빼기 2제곱인데 이게 2 곱하기 3의 10제곱이야. 그러니까 k 빼기 2가 10이니까 k가 12가 되겠네요. 약간 뭐 이런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대표용 3번 보겠습니다. 대표용 3번 보면은 수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2N이다를 만족시킨다인데 A10이 94래요. A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점화식을 해석하는 건데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N 꼴입니다. 뭐 N은 당연히 1, 2, 3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상수항이면 등차수인데 상수항이 아니에요. 그럼 요거 AN 구하는 거 배웠죠? 그죠? 뭐였죠? AN은 초항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2K 이겁니다. 알겠죠? 변변 더해서 할 수 있는데 뭐 매번 변변 더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요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1이니까 2가 약분이 되고, 그쵸? 그래서 A1 플러스 N 곱하기 N 빼기 1이구나. 그러면 A10은 어떻게 돼요? A1 플러스 10 곱하기 9, 이게 94예요. 그럼 얘가 90이니까 빼면 4, 즉 초항이 4입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나왔죠. 초항 구하는 거니까.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4번 볼게요. 대표형 4번 보면은 A1이 1이고요. 그리고 이런 점화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화식 해석해야겠죠. 이때 A25가 5 K제곱일 때 K를 구하시오. 점화식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5 루트 n 요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식이면 곱하기잖아, 그쵸? 그래서 변변 대입해서 변변 곱한다. 약간 뭐 이런 식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까 내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 안 보여줬죠. 한번 이건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n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2는 a1 곱하기 루트 2분의 5 곱하기 루트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3은 a2 곱하기 루트 3분의 5 곱하기 루트 2 그쵸? n에 3을 대입하면은 a4는 a3 곱하기 루트 4분의 5 곱하기 루트 3 그쵸? 쭉 해서 n에 n 빼기 1을 대입하면은 an은 an 빼기 1 곱하기 루트 n분의 5 곱하기 루트 n 빼기 1입니다. 이거를 다 곱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 같이 양쪽이 같이 곱해져 있는 건 약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앞에 거 분모랑 뒤에 거 분자가 지워지죠.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a1 곱하기 5가 일단 n 빼기 1이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트 n분의 1이 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an이. 그렇죠? 그러면 a25는 어떻게 돼요? 초항 1이잖아, 그렇지? 초항 1이니까 5의 24제곱 곱하기 루트 25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5니까 약분하면은 5의 23제곱 되겠네요. 그쵸? K가 23이 답이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푼다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형 5번 볼게요. 대표형 5번 보면은 지금 SN이 2AN 빼기 4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런 수열에서 A 사이값을 구하시는데 이렇게 점화식에 SN하고 AN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SN하고 AN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SN이든 AN이든 하나로 지금 통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저 점화식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빼기 4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1부터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 저 원래 점화식은 sn은 2an 빼기 4n이잖아요. 이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뭐예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a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sn이 없어지니까 an에 대한 점화식으로 통일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2an 플러스 1 빼기 2an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만 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사실 요것도 an 플러스 1이 어떤 pan 플러스 q꼴 이런 점화식이죠. 약간 이런 점화식이거든.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꼴. 이제 여기서 이제 pq는 상수인 거죠. 요 케이스도 an 그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빠졌으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교육과정에 빠졌으니까 지금 당장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이게 쓰이는 문제가 나오면 알려줄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보통 A4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대입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요 원래 점화식에다가 A1을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A1이 아니라 N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S1은 2A1 빼기 4잖아, 그렇지? 근데 S1하고 A1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1이 나오죠. 맞죠? 그렇죠? 여기서 A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도 당연히 1부터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N에 1 대입하면은 A2는 뭐예요? 2A1 플러스 4인데 그럼 얼마입니까? 8 더하기 4 12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에 2 대입하면은 A3은 2A2 더하기 4입니다. 그럼 12 곱하기 2, 24에 더하기 4니까 28이에요. 그래서 A4를 구할 수 있겠죠. N에 3 대입하면 A4는 2A3 더하기 4입니다. 그럼 28 곱하기 2는 56이고 답은 60이 되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구하는 문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4 정도밖에 안 준 겁니다. 뭐 A12 뭐 이런 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대표형 6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6번 보면은 지금 똑같은 성량끼리 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에 놓인 성량끼리 비의 수가 n인 도형 A1, A2, A3 점점점을 차례로 만들었다. 도형 A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총수. 정사각형의 총수가 n이에요. 찾을 수 있는 이니까 조그만 정사각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때 A6의 값을 구하시는데 그러면은 A1은 이건 한 개입니다. 그렇죠? 한 개밖에 못 찾아요. 하지만 A2는 4개가 아니죠. 조그만 게 4개 있고 큰 것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A3는 뭐예요? 얘는 조그만 게 9개 있고 요만한 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게 하나가 있죠. 9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니까 13, 14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이런 식이 돼요.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잘 보면은 크기가 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가 이 전의 크기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치? 요만한 크기 그리고 이게 4개. 그렇죠? 이게 규칙이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쓰면 잘 보일 거예요. 어떻게? A1이 한 개입니다. 그럼 A2는 1 플러스 4예요. 그렇죠? A3는 1 플러스 4 플러스 9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4칸씩 되면은 어떻게 돼요? A4가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6인 거 알겠어요? 제일 조그만 요게 16, 16개고 그 다음 요만한 게 9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만한 게 4개고 제일 큰 게 1개인 겁니다.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그치? 약간 이런 규칙이라고 하면은 A 얘는 뭐겠어요? 1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의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요게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요거야 한 말이지. 이게 그냥 규칙 찾기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수열의 근본은 뭐다? 규칙이다. 수열의 근본 규칙 찾기다. 규칙 찾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N이 요거니까 A6은 뭐예요?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이 약분이 되고 7 곱하기 13이니까 답이 91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7번 볼게요. 대표형 7번 보면은 30호의 소금물 100g과 20호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1%. 그 다음에 이제 A1%의 소금물 100g과 2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 농도를 A2%. 뭐 이런 식으로 A2%의 소금물 100g과 2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3%라 하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여 n번 시행 후 얻은 소금물의 농도 AN%라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100%입니다. 정말식 들어오는 방법.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n번 n회 일어난 상태에서 한 번 더 n 플러스 1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회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n회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지금 뭐가 되겠어요? n회가 일어나면은 지금 총 200g이니까 AN%의 소금물 200g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AN%의 소금물 100g만 가져오고요. 그리고 20%의 소금물 100g을 가져와요. 그렇죠? 둘을 섞습니다. 이렇게 섞었을 때 이게 AN 플러스 1%의 소금물 200g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그대로 세우면은 그냥 저 맛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소금 농도라는 거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죠, 그쵸? 일단 곱하기 100g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의 양은 200이에요, 그쵸? 100 플러스 100. 근데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AN 더하기 100 곱하기 100분의 20인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농도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게 AN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은 점화식이에요. 알겠죠? 이 점화식 되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약분하면 AN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20 돼요. 여기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을 넘길게요. 그러면 2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an 플러스 20이네요. 그래서 1을 넣으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10이다. 뭐 이 정도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깔끔하게. 그쵸? 뭐 이게 답이겠네요. 지금 그냥 an과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 즉 점화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점화식은 나온 겁니다. 뭐 n이 1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쵸? 넘어갈게요. 저거 점화식 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용 8번 볼게요. 뭐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 이랬는데, 홀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 Pn이 참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때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K는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작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점화식 느낌의 그 명제 있잖아요. PK가 참이면 PK 플러스 1도 참이다라는 명제. 그 명제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수인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일단 시작점인 P1이 참이다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P2K 빼기 1이 참이면 P2K 플러스 1이 참이다. 이것도 두 개 보여주면 답이에요. 알겠죠? 그럼 모든 홀수에 대해서 끝난 겁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PK가 참이면 P2K 플러스 1이 참이다는 이건 좀 곤란하죠. 그쵸? P1이 참이면은 P3이 참인데 그럼 P3이 참이면은 뭐예요? P7이 참이죠. 그러니까 이런 O 같은 게 빠져요. 그래서 니은은 조금 뭐 굳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디귿이 중요하겠죠. P1이 참이면은 P3이 참이고 K2 대입하면 P3이 참이면은 P5가 참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홀수를 빠짐없이 다 채울 수 있는 게 디귿이에요. 그렇죠? 뭐 이 원리는 알겠죠? 뭐 간단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9번 볼게요. 대표용 9번. 보통 이제 사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 뭐 크게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일 그냥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를 얘기하면 등식의 증명과 그 다음에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등식의 증명이 좀 더 쉽고 부등식의 증명이 등식의 증명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만 있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도 되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되게 기초적인 증명 유형이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식의 증명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요거가 수학적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처음에 할 거는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좌변 우변 직접 계산하면 돼요. 좌변은 뭡니까? 1 한 개니까 1이고 우변은 2 빼기 1이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다고 했는데 이미 같잖아요. 그렇죠?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는 뭐예요?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식이 일단 참이 되겠죠. 그렇죠?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등식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식의 형태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형태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뭐예요? 2의 k제곱을 더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2k제곱을 더하면은 오른쪽에도 2의 k제곱 더해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의 k제곱, 즉 2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얘다가 뭐예요? 이 형태가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한 형태잖아. 그치? 맞나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을 때도 성립하는구나. 이게 바로 등식의 증명입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1일 때 시작점을 증명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 그 k일 때의 식을 쭉 써요. 그리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등식의 성질이나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식의 형태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유도가 되면 뭐야? k일 때가 맞다고 했더니 k 플러스 1번째 형태가 유도가 됐네. 이것도 참이 되네.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가 무조건 성립하네가 증명이 된 겁니다. 알겠죠? 약간 이런 형태예요. 등식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등식에 대한 명제가 참이라면은 뭐 무조건 성립을 무조건 유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증명이 됩니다. 바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 2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뭐 다 구했죠. k하고 2의 k제곱하고 k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0번 볼게요. 10번 보면은 뭐 부동식의 증명 나왔죠. 그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기초 유형 중 하나예요. 다음은 h가 양수일 때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동식 요게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n이 2 이상이니까 당연히 조건 가는 뭐예요? 시작점이란 말이지. n이 2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생략을 했네요. 그렇죠? 생략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증명, 이 네모 박스에서 생략을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 k는 당연히 뭐예요?
이 k가 2 이상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일단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참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요 아래식을 유도하려면 당연히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h를 곱해야 되죠. 그렇죠? 1 플러스 h는 지금 당연히 h가 양수니까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h k 플러스 1 제곱된 거예요. k제곱에서. 그렇지? 그런데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는 전개하면은 1 플러스 k 플러스 1h 더하기 kh 제곱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은 k 플러스 1번째 형태의 식이 그냥 한 방에 유도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럴 필요도 없죠. 부등호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건 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기다 이쪽 오른쪽에 k 플러스 1번째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k 플러스 1h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보통 이쪽 오른쪽 요게 k 플러스 1번째 형태보다 더 크다. 요게 하나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파트를 증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등식의 증명에 비해서. 그러니까 등식의 증명은 요 파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등호기 때문에 그냥 이쪽을 k 플러스 1번째 형태로 만든 순간 이쪽도 식을 정리하면 k 플러스 1번째 형태가 완성이 되게 돼 있어. 그 등식에 대한 명제가 참이라면. 근데 부등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럼 중간에 나오는 요게 얘보다 더 크다가 증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얘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근데 계산은 다 생략을 했네. 그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1 플러스 k 플러스 1h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맥락만 하면 바로 풀리게끔 설계를 해놨네요. 1, 2에 의하여 부등식 기억은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은 나왔죠. 그죠? 가는 2고 나는 1 플러스 h 다는 1 플러스 k 플러스 1h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1번 볼게요. 뭐 배수의 증명인가요? 이거는 기초 유형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사실 증명이. 수학적 기납법이 뭐 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5의 n제곱 빼기 4n 빼기 11이 16의 배수임을 증명한 거래요. 그렇죠? 그럼 an이 5의 n제곱 빼기 4n 빼기 1을 하자. 그럼 당연히 n이 1 때부터 증명하는 겁니다. 1 대입하면은 a1이 5 빼기 4 빼기 1은 0이므로 16의 배수이다. 0도 16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몫이 0. 그렇죠? 나머지가 0. n이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지금 뭐예요? ak 즉 5의 k제곱 빼기 4k 빼기 1이 16m m은 자연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연수 뭐 m은 정수가 해도 되는데 뭐 자연수였네요. 그렇죠? 이때 ak 플러스 1은 뭐 당연히 k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아니겠어요? 5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4 곱하기 k 플러스 1 빼기 1이겠죠. 그죠? 가가 간단하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의 5k 5 곱하기 5k 제곱 빼기 4k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한 거죠 이걸. 그랬는데 이제 5로 묶었어. 그렇죠? 5에 이게 지금 5로 묶었죠. 그쵸. 지금 조건 나가 뭐예요? 조건 나가 지금 이걸 대입한 거죠. 지금 요식 보세요. 요식 그쵸? 이게 16m이니까 지금 5의 k제곱 대신에 대입한 거잖아요. 5의 k제곱은 뭐예요? 이를 지금 넘기면은 16m 더하기 4k 더하기 1인 거죠. 그쵸? 이걸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쵸? 조건 나는 지금 16m 더하기 4k 플러스 1이 대입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지금 16 곱하기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전개하면은 80m 더하기 20k 더하기 5 하고 뒤에 빼기 4k 빼기 5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워지니까 80m 더하기 16k라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16으로 묶으면은 5m 플러스 k 16으로 묶이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5m이 자연수이므로 1, 2에 의해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5의 n제곱 빼기 4n 빼기 1은 16의 배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가하고 난 나왔죠. 그죠? 가는 뭐예요? 1, 2, 3번 위에 거고 나는 이제 두 번째 거죠. 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맥락만 파악하면 풀 수 있게끔 대표형은 일단 나왔네요. 그죠? 유제는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대표형 11번까지 지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몇몇 개 스킬만 좀 알면 풀 수 있는데
물론 처음 배울 때는 좀 알아야 할 게 많아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기서 지금 수능형 문제처럼 뭐 노가다 문제가 나오면 몰라도 그 정도 문제는 이 책이 없을 거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